저희는 제41회 별밤축제 어몽어스에서 강연을 맡게 된 물리천문학과 17학번 최진환, 21학번 최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주 거대 구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록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최대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사진은 한쪽은 우리 인간의 뇌를 찍은 사진이고, 뇌세포를 찍은 사진이고, 한쪽은 우리 우주의 거대한 어떤 구조를 찍은 그림입니다. 사진은 아니고요. 상상화인데 어느 쪽이 뇌고 어느 쪽이 우주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생긴 게 둘 다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왠지 느낌상 오른쪽에 뭔가 빛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우주의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른쪽이 말씀하신 대로 우주의 거대 구조, 이번 강연의 주제죠. 우주 거대 구조고, 왼쪽이 이제 인간의 뇌세포를 찍은 사진인데 두 사진이 매우 이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우리는 거인의 뇌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왜 이런 구조가 나올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왜 이렇게 뇌세포와 우주가 비슷한 구조를 가졌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는 우주의 은하들이 이루는 구조예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아까처럼 거의 빈 부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부분인 거시공동, 보이드라고 하는 부분과 은하들이 선처럼 이어져 있는 은하들의 가닥인 필라멘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가 서로 교차하는 곳에는 은하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은하단이나 초은하단 등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우주는 은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하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은하의 형성 과정은 크게 상향식 은하 형성과 하향식 은하 형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우주 거대 구조를 컴퓨터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검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이드, 거시공동이고,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 은하들의 가닥인 필라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하의 형성은 하향식 은하 형성과 상향식 은하 형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향식 은하 형성은 뜨거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발생합니다. 아주 거대한 은하가 붕괴돼서 작은 여러 개의 은하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반대로 상향식 은하 형성은 차가운 암흑물질이 중심이 되어 발생하고요. 다양한 크기로 모여진 은하들이 다시 뭉쳐서 조금 더 큰 은하를 형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은하가 아무래도 별의 모임이다 보니까 더 작은, 예를 들어 성단들이 모여서 은하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역시 제가 이름을 가려놨는데 하향식 은하 형성과 상향식 은하 형성을 소개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둘 다 컴퓨터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나온 결과들인데요. 어떤 사진이 어떤 방식의 은하 형성인지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그러게요. 단순히 설명만 보고 보면은 하향식 은하 형성은 거대한 은하가 붕괴된 거고, 상향식은 은하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이 조금 더 넓게 분포해 있을 것 같으니 오른쪽이 하향식 은하 형성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그거는 비밀로 하지는 않고, 오른쪽이 하향식 은하 형성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고요. 왼쪽이 상향식 은하 형성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느 쪽이 현재 우주와 비슷한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거대 구조의 사진들과 비슷한지 여러분들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은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론을 어떻게 검증할지,
이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는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자,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여서 이제 가상의 우주를 컴퓨터 안에 만든 다음에 시간이 흐르게 만들어 진화를 시켜보는 겁니다. 저희가 우주의 진화를 직접 관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서 바깥의 관찰자 시점으로 진화를 시킨다면 이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세종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특히 물리천문학과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과정을 통틀어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배우고 있고요. 간단한 프로그래밍 기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물론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왼쪽 위에 보면 Z라는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 Z는 현재 우주를 0으로 표현했고요. Z가 클수록 과거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주부터 현재의 우주까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만든 시뮬레이션을 이제 움직이는 사진으로 표현을 해낸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향식 은하 형성은 많은 개개별의 구성원들이 한 곳으로 뭉쳐서 은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흩뿌려져 있던 은하들이 어느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멘트의 모양으로 점점 뭉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직접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을 할 때는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천문학에선 관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측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들에 관련한 이론이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거리를 잽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거리를 측정하면 어떤 은하가 얼마만큼의 거리, 어느 방향으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우주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3차원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SDSS,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원래부터 우주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었고요. 이제 은하들이나 별들의 분광 데이터를 얻기 위한 탐사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적색 편의라는 것은 거리를 재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거리를 알기 때문에 우주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16번째 데이터 공개, DR16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데이터가 공개된 상태이고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우주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지만 저희는 1, 2, 3, 4학년 통틀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중이 된다면 직접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프로젝트로는 보스, 그리고 최근에는 이보스, 그리고 아파지2, 세그2, 망가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메인 이론들이 달라요. 그래서 보스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탐사를 하고 아파지는 어떤 것들을 또 중심으로 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아무래도 대규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에 하나씩 검증을 해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종대에 그라치아노 로시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은 2020년에 이보스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실제로 프로젝트 발표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원래부터 이제 SDSS라는 프로젝트의 준회원이셨기 때문에 세종대도 이제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SDSS의 준회원이 되어 SDSS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 SDSS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주의 지도를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레드시프트 Z라는 게 거리를 뜻하고요. Z가 적색편이라는 걸 뜻하는데 이제 적색편이는 거리를 뜻하는 거고
여기 둘러져 있는 이 원은 하늘에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에 어떤 은하가 있는지를 그린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딱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드가 보이고요, 필라멘트들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향식 은하 형성 아니면 하향식 은하 형성이든 이런 필라멘트와 보이드의 모습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도 했고 관측도 했어요. 그러면 상향식이 맞냐 하향식이 맞냐 어느 쪽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텐데, 현재로서는 상향식 은하 형성이 정론으로 우세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향식 은하 형성은 아무래도 은하들이 그 빈 공간에도 꽤나 촘촘히 모여있기 때문에 보이드라는 게 형성이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향식 은하 형성이 좀 더 정론으로 우세하고요. 그럼 왜 상향식 은하 형성이 되었냐? 초기에는 흩어져 있던 은하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에서 처음엔 파란색 점들이 꽉 차 있었죠. 얘네가 이제 암흑물질들에 의해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암흑물질들의 그 구조대로 은하들이 모여서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현재의 거대 구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은하들이 저렇게 뭉쳤냐, 어떻게 우주가 생겼냐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그러면 왜 인간의 뇌와 우주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나사에서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얼핏 보면 아까 봤던 시뮬레이션과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중력이나 암흑물질 같은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단 한 가지의 이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요, 바로 최단 시간, 최단 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세균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세균이 먹이를 먹기 위해 다리를 뻗어 나가는데 어떻게 뻗어 나가냐 라는 것을 실험을 했더니 최단 시간으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따라서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가더라 라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고, 그 실험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러면 지구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하에 먹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가 먹이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했더니 현재 우주 구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을 관측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가스 물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을 관측을 했더니 정말로 가스가 많이 밀집되어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나사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뇌세포와 우주 거대 구조가 비슷한 이유는 단지 자연이 효율,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찾아서 진화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의 진리는 없다고 하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과학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어떤 이론도 모두 법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거인의 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소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상상을 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맡았던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 17학번 최진환, 21학번 최현석이었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